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까지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비유동자산 입력할 차례입니다. 장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장기 대여금을 입력을 했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 30 더하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를 6,000만원을 입력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당연하죠. 토지라고 하는 건 달아서 없어진다는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뭔지 모르지만 총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유형 자산 총 5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토지입니다. 땅은 달아서 없어진다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땅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점점 값어치가 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거. 건설 중인 자산.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물자산이에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는 감가상각할 여지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도 더 커지고 체중도 더 커지고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는 문화재라든지 미술품 종류들입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값어치가 더 올라가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산.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산.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또는 사용을 영구 중지한 자산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쓰겠다고 뜯어낸 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용을 일시 중지한 자산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기계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아이스크림 팔고 있지.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먹고 여름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기계 돌릴 때 몽땅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겨울에는 기계를 놀리고요. 여름철에 몽땅 생산한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대요.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 냉동고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관리 비용, 부대 비용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은 겨울철에 대부분 쉬어요. 그러면 계절적 요인을 해서 잠깐 쉬는 것들은 감가상각을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라고 기계를 작동 중이었는데 최신형 기계가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구 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 중지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토지, 네. 감가상각 누계액 없이 그냥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기계, 장치. 이게 장치. 자, 4,1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요. 감가라고 쳐보시면 역시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뜹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참고란을 참고하셔서 아빠가 기계장치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번호 207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 자, 얼마? 2,400만원 넣어주시고요. 자, 차량 운반구. 자, 보시는 것처럼 2,542만 5천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제 다 아니까 물론 F2키를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아빠가 차량 운반구인 참고란에 차량 운반구라고 표시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도 되지만 차량 운반구 코드번호가 208번이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번호 몇 번? 그렇죠. 209번 직접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코드번호 209번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금액은 1,352만 5천원인데 이거 지금 책이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손충당금처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기계장치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밑에 감가상각누계액 가로 열고 2,400만원 가로 닫고 1,700만원 이런 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2,542만 5천원 밑에 감가상각누계액 가로 열고 1,352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1,190만원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 되셨으면 나머지 것들 마저 입력해 봅시다. 비품 1,900만원. 자, 감가상각 누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는 코드번호 213번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개발비 논리상 비용이 되기선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480만원. 자, 기타 보증금 기타 보증금 코드번호 234번으로 나오는데요. 1,00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토지부터 비품까지 해가지고 오른쪽에 유형자산이라고 자동으로 합계를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부분, 개발비 부분이요. 480만원이 무형자산에 해당되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자동으로 합계를 내주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자동 합계를 내주게 되는데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면 자산 총계 부분이 교과서 왼쪽 하단에 있는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책에서는 2억 3,617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집계를 내준 거는 2억 1,117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뭔가가 하나가 잘못됐어요. 하나가 아니지. 어딘가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찾는 방법.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비교해 보세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유동자산 금액이 지금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유동자산 금액이 잘못됐으면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금액은 맞고 당좌자산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당좌자산이 잘못된 거니까 현금에서부터 여기 제품 위에까지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대조해 보시면 되겠는데 찾았네요. 단기 대여금이 지금 빠졌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을 집어넣으려면 제품과 외상 매출은 대손 충당금의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 K랩 I 플러스 스마트에는 엑셀이나 아래 한글처럼 빠진 부분이 발생하면 그 빠진 위치를 쫓아가서 인서트 키를 누르고 큰 바구니를 벌린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코드 번호 체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이 이건데, 빠진 게 있으면 맨 밑에다가 그냥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 1,500만원 이렇게 밑에 칸에 넣으시면 되겠는데, 요 밑에 칸에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어라? 단기 대여금을 기타 비동자산 칸에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잘못됐잖아요. 당장은 이렇게 보이는데 종료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위치 찾아서 표시가 됩니다. 코드 번호대로 자동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그냥 밑에 칸에 추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탭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시고요. 마우스로 지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동부채 입력 들어갑니다. 외상 매입금, 매입, 외상 매입금 2,800만원 넣어주시고요. 자, 지급어음, 지급어음 1,560만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미지급금 600만원. 자,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이랑 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수금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죠. 가수금은 불쌍한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 1년 내내 죽으라고 열심히 원장과 분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가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가수금이 입력되어 있죠?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수금 부분은 지워주시고 미지급금 부분을 800만원이라고 뜯어고치겠습니다. 가수금을 미지급금 안에 합산하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있죠? 네, 이거 차입이라고 넣어주세요. 단기 차입금 3,000만원 넣어주시고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금액이 45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유동부채 합계가 8,200, 5만 3천원이라고 나와야 정상적으로 입력이 잘 된 거고요. 비유동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선택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아래 하단 칸에다가 추가된 금액을, 문제 제시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는데, 거기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수금은 대표자란에 입력하고 이건 무시하시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 제조분은 2천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 칸, 제조 칸에다가 2천만원을 넣어주시되, 지금 재무상태표에는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1천만원을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 부분에다가 2천만원 넣어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다가는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혹시 잘못 입력되신 분들은 엔터키를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코드 번호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요.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왜 이래? 에이, 프로그램 꼬였네. 제조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프로그램 뭔가 꼬였어요. 제조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위로 합산 처리가 되면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자, 제조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금액을 정상적으로 넣어주시면 이걸 윗칸에 이렇게 합산 처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윗칸에 합산 처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 파트 들어갈 텐데요.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조율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주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설명해 준 무리인데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은 보통주라는 거고요. 이 보통주는 대주주만 힘을 발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다. 그냥 배당이나 일찍 받을래. 그러면서 배당을 먼저 받는 조건을 부여받되 의결권을 뺀 거를 우선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주는 우선주 배당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론 파트 요약 정리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일단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금액이 8천만 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 회사가 장사가 잘 됐었을 때 적잖은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평상시에 적립해 놓는 금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00만 원 되겠고요. 참고로 현금 배당액의 10%를 항상 이익준비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전산액 1급에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4,211만 7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지만 이 개정 과목은 수동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면 안 돼요. 수동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K랩 자체만의 좀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회계 프로그램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개정 과목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주주총회기 전에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설명해 준 설이고요. 회계 프로그램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력할 때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력할 때는 주주총회가 이미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바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교과서 202페이지, 203페이지네요. 교과서 203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놓고 사각형으로 박스 친 게 있을 텐데 그 밑에 보시면은 코드번호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코드번호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로 바꾸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4,211만 7천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오른쪽에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 금액이 서로 위아래가 일치해야 되고요. 배차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글씨가 사라져야 정상적으로 잘 입력을 한 거예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교과서에서 대조해가지고 빠진 부분 밑에 칸에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잘못된 거 있으면 대조해서 덮어 써서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 밑에 보면 가로 열고 당기순이익 가로 닫고 3,36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요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가 주석이에요. 이게 주석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3,360만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뭐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4,211만 7천원 안에 우리 회사가 올해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당기순이익 3,3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3,3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잘 입력을 했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자, 204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서류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업체일 때는 이 서류가 두 번째 서류입니다만 제조업체일 때는 이 서류가 두 번째 서류가 아니라 한 장 더 넘기셔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제조원가명세서라고 있어요. 이 서류가 두 번째로 입력돼야 될 서류예요. 근데 우리 거 교과서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90%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조업체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또 매장에 나중에 팔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두 번째 서류예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두 번째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서류인 원가 명세서를 입력해 볼 차례입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입력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이 끝났으면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두 번째 서류예요. 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환경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듣고, 제 설명을 듣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동영상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입력이 불가능한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파랗게 한 줄이 칠해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파랗게 한 줄이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을 텐데 이 편집 버튼을 편집 상태인 건지 확인해 주시고 얘를 누르시면 편집 버튼이 선택이라고 바뀌면서 오른쪽 위가 한 칸으로 쑥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조그만한 보조 팝업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보조 팝업창에 부여라고 하는 조그만 글씨가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여로 바꿔 놓았으면 다시 아래쪽 하단 칸을 보시면 원래는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선택이라고 바뀌어 있을 텐데 걔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서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5단계를 거쳐줘야 됩니다. 참고로 제조업종에 한해서만 해주면 되는 작업이고요. 유통업체일 때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 자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자, 같이 해볼게요. 어머나, 놓치셨어요? 다시 해드려요? 해드려요, 말아요. 다시요? 자, 파랗게 한 줄이 칠해진 거 확인해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편집 버튼이라고 보일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선택이라고 바뀌는데 선택이라고 바뀌면서 파란색 보조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부여라고 설명이 조그만 창이 뜰 텐데요. 우리는 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편집이라고 버튼이 선택이라고 바뀌는 게 보일 텐데 이 편집 버튼 옆에 편집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주면 돼요. 잠깐만요.
됐죠?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때 그림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랗게 한 줄이 칠해져 있네요. 편집을 눌러주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 부, 창이 나타나죠? 여를 선택해주세요. 자, 원래대로 아래 하단을 보면 편집이었던 버튼이 선택이라고 바뀌어 있네요. 선택을 누르면 원상태대로 돌아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기분 원가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는 우리 회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재료값과 인건비가 소요가 됐는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각 파트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원가 회계라고 하는 항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이해한다는 게 무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 결산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 서류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일단 500번대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20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입력할 겁니다. 자, 먼저 기초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할 텐데 이거 기초라고 조회해봐야 개정 과목이 없어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굵은 글씨는 원래 입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두 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원재료 원재라고 조회해보시면 코드번호 501번에 원재료 B라고 뜹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까지 개정 과목 입력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원재료비 계산을 위한 입력 보조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다가 기초 원재료 재고에 890만원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단기 원재료 매입에 3,945만 5천원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350만원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고 보니까 하단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어라? 이거 입력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날라온 건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 다 입력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입력을 했었냐면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201페이지 재무상태표 왼쪽에 보시면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원재료 350만원이라고 표시된 거 있었죠? 그 숫자가 여기로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해드린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이 숫자 금액이 오른쪽에 있었던 원재료 이 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의 매출원가 계산을 위한 기말 재고액 칸에 자동적으로 숫자가 넘어 들어온 거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는 매출 환입에 내놓으리란 칸에다 숫자를 잘못 집어넣었네요. 지워야 되겠죠? 부분 삭제키 기능은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부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재료비가 4,485만 5천원이라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 890만원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 3,945만 5천원을 더해 주시고 재무상태표상에 원재료에서 넘어왔던 기말 원재료 금액을 빼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앞에다 표시해 주세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890만원에다가 자, 단기 원재료 매입액 앞에다 더하기 버튼 써주세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는 4,485만 5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4,485만 5천원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저절로 원재료 B가 4,485만 5천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혹시 잘못 계산됐으면 코드 번호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다시 계산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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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그래 노모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5가지 인건비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하나만 알아두세요. 생산직 직원의 월급은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리직이나 매장 직원의 월급은 급여라고 불러요. 일단 생산직 직원에 대한 월급 2,330만원 넣어주시고요. 자, 경비, 물건을 만들 자질구레하게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복리, 후생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매장 직원들을 회식시키면 811번, 생산직 직원들을 회식시키면 511번으로 넣었습니다. 자, 511번 복리, 후생비, 금액 637만 6천원 되겠습니다. 637만 6천원. 자, 가스 수도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전기 요금 내지는 수도 요금과 관련된 분계인데요. 자, 첫 번째, 본사나 또는 매장에서 전기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세 하지 마세요. 세자가 붙은 건 세금에다가 붙이는 용어인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부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다른 세금들하고 혼동을 해서 전기세라고 했는데 전기는 뭔가를 공급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료나 요금이란 표현이 좋아요. 근데 료는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요금이란 표현을 더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료가 아니에요. 수도 요금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전기료도 전기세도 아니고 전기 요금이라고 불러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본사나 또는 매장에서 전기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자,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장 또는 생산 파트에서 전기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력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공장 또는 생산 파트에서 전기 요금이 발생하면 전력비라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본사 또는 매장에서 자, 가스 요금, 수도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용하는 계정과목 이름은 수도 광열비입니다. 자, 그런데 공장 또는 생산 파트에서 가스 요금, 수도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수도료입니다. 좋은 이름의 계정 과목은 아닌데 앞전에 얘기했지만 일본식 계정 과목으로 이미 이름이 굳어져 버린 상태라서 그냥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달리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으시고요. 지금 레코딩 중에서 화면 확대가 안 돼요. 대신에 나중에 동영상 보면 큼지막하게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다 지금 올릴 건데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안으로 올릴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는. 그래봐야 벌써 오늘 수요일인데 뭐.
됐죠? 네. 네. 네, 그쵸. 네, 매각 처리할 때 빼요. 팔아 치울 거니까. 그러면 뭐 불용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값어치가 없는 상태일 때는 장부에서 완전히 떨어내고 값어치가 있는 상태인데 아예 사용을 영구 중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재무상태표상에 감가상각 안 하고 그 금액으로 고스란히 남아요. 그렇죠. 팔 때 그때 이제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예기업으로 세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미국 공군이 비행기 같은 거 쓰다가 이제 새 신형 비행기가 나와요. 그러면 구형 비행기를 흔히 도태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 비행기가 나오고 구형 비행기, 기존에 쓰던 비행기가 구형이다. 그러면 녹여가지고 무슨 뭐 다른 물건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네바다주라고 하는 미국의 몇 번째 주냐. 거기 가면 사막이 있는데 거기 1년에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들 해체해서 밀봉 포장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창고에다 처박아둬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전쟁이 나면 급하게 그거 꺼내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요.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바다주 비행기 묘지라고 쳐보시면은 거의 우리나라 전라북도만한 땅에다가 비행기를 20만 대를 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그거 다 조립해서 다 공중으로 다 띄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미 공군의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감가상각은 안 들어가요. 왜? 안 쓰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미국 애들이 그런 게 이제 무섭지. 그러니까 뭐 핵미사일,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뭐 군비 감축한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줄여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예 폐기한 게 아니고 분해를 해서 당장은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전쟁 터지면 조립해서 다시 띄워요. 좀 비축물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리후생비 입력 됐고요. 가스 수도료 입력 들어갑니다. 가스 수도료 방금 설명했죠? 178만 2천원. 그 다음에 전력비 공장에서 전기요금 발생한 거요. 195만 3천원. 세금과 공과금 108만 5천원. 감가상각비 공장에서 책상을 컴퓨터 복사기 기계장치인 그런 것들이 달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는데 제조경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두 군데로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마감 결산할 때 보시면 알아요.
자, 수선비 망가진 거 고쳤을 때 지출되는 비용 되겠습니다. 30만 5천 원. 그런데 미리 얘기하는데 시험에서는 실무에서는 상관없는데 시험에서는 자동차 고장난 거 고친 거는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잡도록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나 비품이 고장나면 수선비예요. 실무에서는 뭐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험에서만큼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자,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거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96만 9천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회사에서 공장에서 커피나 A4 용지 같은 거 쓴 거 575만 원. 그 다음에 외주가공비, 외부 업체에다 하청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주가공비 2,746만 5천 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 앞에다 동그라미, 원재료비도 앞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도 앞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자, 오른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개정 과목 형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110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자, 그럼 합계 금액 뜰 거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어라? 이거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파트를 보시면 제공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공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제공품 보시는 것처럼 619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 금액 여기 9번 칸에 가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읽혀 들어와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입력 다 되셨으면 자, 엔터 키를 쳐주시면 되겠는데 타계정으로 대체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입력 끝. 자, 요게 끝나고 나면 다음번 서류로 K랩 본 화면에서 자, 손익계산서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 204페이지를 볼 차례인데,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 부분 마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쉬세요.